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메인주 총무처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정치인도 이 결정에 반대합니다. 콜로라도주 케이스와 함께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은 메인, 콜로라도주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위스콘신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려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 구글 트렌드를 보면 1년 내내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떠나지 않는 두 명의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검색은 4위였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매월 추가 요금을 책정하는 등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이 비싸집니다. 조금 싸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년부터는 소비자는 광고를 봐야지 됩니다. 2024년에는 패스워드가 사라지고 패스키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이미 패스키를 쓰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의료용이든 레크리에이션용이든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없는 주는 3개 주뿐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을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시안 아메리칸 차별은 무시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뿌리 내리기를 하느라 바쁜 탓도 있고 아시아계 문화적인 다양성도 그 이유가 됩니다. 가자 민간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이스라엘 군부가 피해가 막대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울어야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미국에 사는 아시안 아메리칸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오늘의 미국이 2023년도 월화수목금 오늘 금요일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Real Clear Politics라는 매체도 제가 날마다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여러 그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와 함께 everyday, daily 그 체킹을 해주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Real Clear Politics라는 매체는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여론을 굉장히 많이 잘 싣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그 리얼 클리어 그 미디어 재단의 이사장인 데이비드 데스로시어스 이분이 오늘 이제 독자들에게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본인은 미국 언론에서 Real Clear Politics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스타 우익수죠. 그 레지 잭슨의 표현을 쓴다. 레지 잭슨이 그런 말 한 것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뉴욕 양키스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본인을 마치 그 드링크를 막 그 휘젓는 스트로우에 그 비유한 것. 이 스트로우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드링크에 술의 맛을 내는 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뉴욕 양키스의 최고다. 이런 얘기를 진짜 그 뉴욕 양키스를 이끄는 팀의 성공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Real Clear Politics의 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언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말 그 술을 휘젓는 그 스트로우가 술 맛을 완전히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문에 이제 양키스 주장과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레지 잭슨이 막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게 결국은 팀에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막 휘저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즘에 미디어의 환경이
너무나 극단적이 됐기 때문에 막 한쪽만 말하자면 팍스 같은 데입니다. 물론 CNN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팍스의 돈벌이 그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은 CNN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팍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보수 매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의 이 책임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쪽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막 휘저어서 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건강하지가 않다. 뭐 이쪽 얘기도 조금 듣고 이쪽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너는 늘 트럼프를 비난하잖아. 트럼프는 정말 예외입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의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민과 정책 위반자들이 자신이 속한 이 정치 집단 밖에서 모든 생각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같은 미디어들이 그쪽으로 막 몰고 가고 돈을 벌어야지 되니까 뭐 봉사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있습니다. NPR이나 PBS 방송처럼 펀드로 운영이 돼서 우리는 그래서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가 얘기하기를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다. 어떤 유명한 회사에서 우리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를 요주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한쪽 그룹에서 뉴욕 양키스는 정말로 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말 같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지 잭슨처럼 양키스 팬들은 팬이지만 같은 팀 안에서도 주장하고 서로 이제 힘이 분리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먼 먼슨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극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참 다양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점의 다양성을 얘기한다 하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지만 하면은 허위 정보를 그냥 주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가짜가 많이 나와서 미국 사람들이 점점 험해지고 위험해지고 천해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의 다양성이 이쪽도 얘기하고 이쪽도 얘기해야지 돼 하면서 거기에 뭔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쪽만을 위해서 보도하지는 않는다. 이 허위 정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23년도도 한 해 동안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와 닿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의 미국에서 저는 분명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희 회사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뉴스 보도에 대해서 뉴스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입장과 제가 뭐 사주의 입장이 어떤지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수 인종으로서 미국에서 뉴스를 보도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말로 이민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욕을 먹을 만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는 너무 안 된다는 수없이 말씀드린 그런 것. 그것은 오늘의 미국 저의 입장이지 뭐 또 회사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 이분의 얘기를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도 때로는 그럼 너는 계속 이쪽만 좋다고 해야지 되지 어떤 때 보면 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뭐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2024년도에도 어쨌든 트럼프는 여외로 하고 뭐 특별하게 이쪽을 위해서 이 시청률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나는 이쪽으로 딱 정하고 모든 해석을 그렇게 할 거야 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 번 그 하소연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2023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의 미국이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고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싶어서 고백 겸 하소연을 먼저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오늘의 뉴스는 메인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 이름을 예비선거에 안 올린다. 이건 예비선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콜로라도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콜로라도주가 12월 19일이었는데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방식은 다릅니다. 결론은 같았지만 콜로라도주는 누군가의 유권자, 민주당, 공화당 유권자를 합쳐서 중간에서 고소를 해서 그러한 것이 콜로라도주의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 주마다 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메인주는 이렇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누군가의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 컴플레인을 선거를 총괄하는 총무처 장관이 말하자면 예비 결론을 내려야지 됩니다. 이 총무처 장관 민주당입니다. 총무처 장관이 예비 결론을 내린 게 결론 자체는 똑같아요. 이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것이 미국을 해롭게 하고 미국에 반역을 했거나 반역자를 도왔거나 미국의 적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연방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메인주가 일단 예비적인 결론을 그 선거를 총괄하는 총무처 장관이 내려놓은 겁니다. 쉬나 벨로우즈라는 총무처 장관 오늘 아침에 케이블 텔레비전과 엄청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저도 이거 쉽게 내린 결정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전에 이제 총무처 장관으로서는 처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라도주는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고 주 대법원에서 콜로라도주는 총무처 장관 그러니까 공직자가 어떤 후보를 투표용지에 이름을 안 올린다 하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공무원이 내린 최초의 결정입니다. 네, 저도 압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최초의 결정을 내린 게 최초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생각도 하셔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 같은 행위를 했었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수정헌법 14조 3항을 예로 들은 거고 콜로라도주도 메인주도 시행은 보류입니다. 왜 보류냐면 트럼프 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닷새인가 그래서 콜로라도주는 이미 트럼프 변호사가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기 전에 콜로라도주의 공화당들이 먼저 이제 연방 대법원에 이거 뒤집어 주세요 하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콜로라도주나 메인주 것이나 전부 다 이제 항소를 할 겁니다. 물론 콜로라도주도 메인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바이든에게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여러 주들 그 가운데서는 미시건주 이번 주에 안 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다른 경합주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방 대법원이 어쨌든 판결을 내릴 때까지 효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이 해야지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야 막 명약관화입니다. 악독한 좌파, 극도로 당파적인 민주당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이 메인주의 총무처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또 공화당 그 예비선거 후보들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 공화당 유권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옆으로 쫙 몰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글을 내리고 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는 선거 캠페인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니키 헤일리를 포함해서 지금 그랬고 그리고 메인주 총무처 장관의 이 결정은 민주당이라고 다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메인주의 자레드 골든이라는 의원은 나도 1월 6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돼야지 된다 하고 투표했다. 그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이거는 주 총무처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에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인주 아주 굉장히 극우인 의원은 아니잖아요. 수잔 콜린스. 때로는 스윙보로 역할을 하는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상원 의원도 의회가 선택한
총무처 장관이 이런 걸 결정할 것이 아니다. 메인주의 유권자들이 누가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다. 이게 대체적으로 조금 진지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조금 더 진지하고 온건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체도 좀 성숙한 매체일수록 이거 그냥 유권자가 하게 내버려 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디언 같은 데가 사설로서 며칠 전에 그렇게 썼는데 오늘 또 가디언의 사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재선되면 안 된다. 그럼 미국이 너무 위험하고 악독해진다라는 사설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유권자에게 맡겨야지 된다. 너무 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10군데가 넘는 주에서 펜딩이 돼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대법원은 총선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했고 미시건주 대법원도 총무처 장관이 결정할 권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지겠죠. 누가 나오던 민주당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것이 확실한데 지난주부터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투표용지에 아예 이름을 안 올려야지 돼.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나서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부지사와 몇몇 정치인들이 우리도 콜로라도주처럼 해야지 된다 하고 메인주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총무처 장관에게 이걸 빨리 판단해라 했을 때 어제 이제 그 셜리 웨버 총무처 장관은 가벼운 게 아니다. 그냥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35살 이상이 돼야지 돼. 이런 것은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예비선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사 엘레니 코날라스키스 부지사 등등 그리고 주지사도 이건 반대했어요. 이 게빈 뉴섬 주지사도 투표장에서 깨야지 이걸 이렇게 우리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안 올리는 것으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어차피 뭐 트럼프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엄청나게 결집을 시키겠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모든 면에서. 아무튼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러나 또 이거를 아예 차단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도 그게 헌법이 대통령도 그래야 된다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던 하지 않았던 유권자의 수준이 하도 낮아서 그런 사람을 다시 재선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이 어떻게 수습을 할 건가? 이건 아니다. 그 헌법을 만든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을 줄 알았으면 더 명확하게 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름이 그 투표용지에 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유권자의 뭐 여러 가지 판단 같은 것을 믿는 것 같고 법이 훨씬 중요하다. 정치력,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에서도 선거 공직자들이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투표용지에 아예 올리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그 노력하는 것 차단시켰습니다. 여기도 이제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런데 위스콘신에서는 양조장 소유주가 위스콘신 선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위원회에서는요. 뭐 우리는 이거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선거위원회에 그러한 것을 불만을 접수를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관장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주처럼 하고 싶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고려조차 하지 않고 위스콘신에서도 이제 노라고 해서 이 노력은 중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1월 초부터 이미 중순에 아이오와주에 코커스가 있고 말에 뉴햄프셔에 예비선거가 있으니까 땡 1월 1일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대선 뉴스를 엄청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 투표용지에 이름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콜로라도주 또 메인주는 전부 슈퍼 튜스데이 3월 5일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2023년도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쫙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 차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무시되고 있다. 그 왜 그럴까요? 오늘 이제 악시오스가 새로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것을 보도를 했는데 퓨 리서치사가 7,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더니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 정말 문제다. 57%. 그리고 63%는 내가 이 정도로 차별을 받는데 내가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적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어떤 걸 많은 분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냐면은요. 좀 아주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뭐 이런 것까지 제일 많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이런 데서도 조금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가 봅니다. 이름을 좀 잘못 부른다 이거. 그리고 또 왠지 내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학하고 과학은 잘한다고 생각한다. 뭔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별까지 나오는 거죠. 그 밖에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니까 생긴 모습으로 딱 드러나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어쏨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부르는 그 나쁜 별명 같은 이름 그런 것들도 하고 니네 나라로 가라.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32%나 됩니다. 7,000명 가운데서 니네 나라로 가.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나를 좀 창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크리에이티브 띵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22%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하나는 공개 장소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말, 예를 들어 한국말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인 거 딱 눈에 보면 아니까 저 사람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것도 18%가 경험을 하셨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을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그 차별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주목하기 시작하는 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정치인들도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소수인종 그룹이고 또 코비드 이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범죄 행위가 실제로 나타났고 심지어는 막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있은 뒤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이런 거야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룹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노먼 첸이라는 분이 CEO로 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미국 정부가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 정부가 오랜 동안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을 일종의 미국에서 동화될 수 없는 외부인으로 취급을 했다. 그리고 좀 복종을 잘하는 뭔가 이렇게 저항적이고 이런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처럼 그런 게 아니라 복종 잘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UC 리버사이드 교수가 한 얘기네요. 카틱
라마크리스난이라는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션 아메리칸 성인 가운데서 78%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인으로 대우받았다라는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가 서너 가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뭐 한두 가지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에이시안 자체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민자니까 미국에 와서 말썽 부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아. 뭘 그렇게 똑같이 뭐 미국 사람들도 다 이민자의 후손이에요.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조용히 말썽 피우지 말고 잘 자라. 이렇게 교육받은 것은 있지만 그 밖에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에이시안계 아메리칸들이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메슬로의 그 욕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슨 생식의 욕구,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점점 가서 5단계로 나뉘는데 나중에는 자아 실현,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뭐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근데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우선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 아주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개 숙이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저희 엄마가 그랬던가요? 그래 머리 숙이고 미국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 생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단계에서 하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메슬로스 그 욕구 단계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메슬로 박사가 1943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에브라함 메슬로 박사가요.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야지 위에까지 타인으로부터 나 확실히 당연히 존중받아야지 되는데 왜 그러지? 그게 이제 5단계 가운데서 위에서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맨 위가 이제 자아실현 욕구까지 가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에이시안계가 너무 많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뭐 차이니스, 저페니스, 누구 사우스 이스트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종교가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문화도 음식도 종교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또 역사적인 서로의 불화도 있고 하니까 차이니스 아메리칸, 차이니스, 저페니스, 코리안 이런 식으로 뭐 비엔나미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코비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문화적인 차이, 음식, 종교의 차이는 그렇다고 우리가 차별받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뭉쳐야지 되겠어 하고는 에이션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처럼 이런 단체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퓨 리서치사가 7,000명이나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썼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있고 9월 11일 미국에서 2000년대 초에 그 공격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나 많이 뭐 이슬람교도라든가 시크교도라든가 뭐 사우스 이스트 그 아메리칸에 대해서 에이시안에 대해서 막 차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또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약간의 그 반전의 그런 것도 누렸다 하는 것. 지금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 같은 그 생활할 때 받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세한 공격이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그 공격 같은 것도 그냥 남의 땅에 와서 사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미세한 공격을 받을 때도 이건 공격이야. 차별이야. 인식하는 데부터 나의 그 자존감 같은 것이 존중받는 게 시작이 된다. 이제 지금 에이션 아메리칸이 2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전에는 조용히 공부 잘하고 뭐 웬만큼 학교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권리 찾는 걸 좀 뒤로 하고 그러니까 말썽 피우지 않고 조용한 그런 계층으로 웬만큼은 먹고 살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2단계는 왔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가장 서프라이징 뉴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국방부예요. 무슨 자위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무슨 방위대 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군이 저희가 가자 지구에서 실수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으세요? 주희 씨, 말하자면 국방부에서 저희가 가자 지구에서
그 야만적인 공격을 받고 보복 공격이라고 안 하죠. 이게 이제 평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유감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저희가 공습을 했고 탄약도 잘못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막 오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많이 썼잖아요. 나중에 세이브하느라고 레바논 등등에서 막 터지면 이때는 하마스보다 이 레바논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하마스보다 세련되기 때문에 세련된 곳에 쓸 탄약을 세이브해 두느라고 하마스는 그리고 무슨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대강 그냥 아무거나 양쪽으로 던진 거예요. 나중에 더 확전이 될 때를 위해서 그런 걸 이스라엘이 지금 인정을 했다니까는요. 잘못된 탄약을 썼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한 것을 앞으로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스라엘 공영방송도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었어 보세요. 세계에서 이스라엘 너무하네. 국제법도 안 지키고 전쟁법도 안 지키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시위하지 않고 이건 아이빌리그 대학교의 총장이 쫓겨나느냐 마느냐 해서 여러 논쟁, 하버드 크림슨 같은 신문이 어쨌든 이스라엘도 자유권이 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살 권리, 2등 시민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저항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런 일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국방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방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그 단계가 왔다. 조용히 살던 사일런트 소사이어티 여기서는 이제 넘어서 그만큼 이제 기여한 것도 많고 하니까 권리도 찾아야지 된다. 차별받으면 차별에 저항을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사내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저의 것을 요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도 잘하자.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잘하자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더 참 바보 같네. 스투핏하고 더 누르죠.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도 그 단계는 넘어왔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도 연관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이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망자가 가자 지구에 2만 명이 넘었고 그러면 220만 명 가운데 2만 명이면 몇 분의 1입니까? 그렇게 숨졌고 85% 정도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자 주민들. 지금 레바논과 국경 충돌 자주 있어서요. 레바논 민간인도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마스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우리 전쟁 끝내지 않는다. 이건 여전한 입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런데 그 같은 입장은 이루기에 불가능해 보인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전반적인 전문가의 그 시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 전해드리고 다음 섹션부터는 2024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에 혹시 자동으로 다 그 페이먼트를 하게 책정을 해 두신 분이라면은 요금이 오르는지도 안 오르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막 급하게 뭘 봐야지 되는데 뭔가가 나오면 그냥 클릭하면 그게 요금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로 안 되니까 예전에 그 케이블 텔레비전 하나 딱 하고 있었을 때보다 돈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게 점점 사실이 되는데요. 수요일이었었죠. 이제 그 아마존 그 광고 없는 그 비디오, 아마존 그 프라임 비디오요. 광고 없는 버전에 대해서는 3달러입니다. 2달러 99센트 추가 요금 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의 경우는 월 14달러 99센트 하든지 아니면 1년에 그냥 139달러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느냐 하는 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주체 사업하는 쪽에서 보면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독료 엄청 대고 해서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다지 돈을 못 번대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한 그런 투자가들을 만족시켜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를 만회해 볼까 하면서 이제 광고를 넣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안 넣는 광고 없는 것에는 돈을 조금 더 받고 아니면 아니면 광고를 보셔야지 된다던가.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도 할 수도 있네요. 유튜브 프라임이 한 달에 뭐 $15 얼마인가요? 저도 하도 예전에 해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광고 없는 버전은 $2 99센트를 아마존도 지금 추가를 합니다. 아마존에 뭐 한국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아마존이나 요즘은 케이블 하나 보던 시대와 달라서 아마존이나 디즈니 플러스, 무슨 훌루, 또 넷플릭스 다 이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급하니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취소하지 않아서 매달 돈 다 나가고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왜냐하면 자체 제작들이 있으니까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서 자체 제작들이 있으니까 넷플릭스도 7월부터 뭐 그렇게 했고 디즈니도 10월 달부터 뭐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없는 그런 것을 뭐 $13 99센트로 인상했다고 하고요. 훌루도 뭐 $17 99센트 비싸네요. ESPN 플러스도 훌루 예전에 해놓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비싼가요? ESPN $10 99, $1 올랐네요. 그리고 맥스라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 뭐 석세션 이런 걸 본다 하면은 처음에 어디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도 무슨 또 그 유튜브에 들어가도 맥스를 중간에 거쳐야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지금 요금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 지금 못하도록 했고 뭐 디즈니도 뭐 11월 달부터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게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패스워드가 사라져갑니다. 요즘 언젠가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컴퓨터를 보다 보시면 뭐 이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패스키 하면서 키 모양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거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막 암호가 얼마나 많아요. 막 어디 적어 놓은 것 보면 얼마나 많고 때로 바꿔야지 되면 정말 그게 스트레스인데 마음속으로 늘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패스키를 하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을 쓰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단추 지문으로 하는 거 이거 누르면은 다시 뭐 패스워드 뭐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뭐 그 구체적인 그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뭐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지만 패스워드를 넣거나 이미 저장해 놓고 그것도 때로는 또 다시 또 넣으라고 하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패스키를 사용하는 게 이 패스키라는 게 애플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10년 동안이나 돈 많이 들이고 개발을 했는데 훨씬 편리하고 이렇게 뭐 지문 한번 얼굴 인식으로 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고 이거는 절대로 그 보안도 너무 철저하고 또 아주 쉽잖아요. 조금 쉬워서 효력으로 따지면 구태여 따지면 4배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패스워드 대신에 패스키로 하는 게 2024년도 과학과 기술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에서 돈 많이 들여서 10년 동안 만들어 놨어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쓰는데 이젠 큰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가 CBS, 페이팔, 우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의 모든 게 다 그럽니다. 뭐 이코노미스트도 이거 하나 누르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거의 큰 회사들은 다 이거 하나 누르면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트레이드도 그거 뭐 패스워드 안 쓰고 요거 하나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그냥 패스워드만 쓰고 계시는지 패스키를 본인도 모르게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스트레스 떨구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이제 지정해 주잖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외울 수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또 불안하니까 그걸 또 카피해서 어디다가 하나 페이스트 해놓기는 하지만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굴 스캔이나 지문으로 이걸 잠금 해제를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앤드로이드, 윈도우 컴퓨터도 이제 점점 이게 더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구글도 5월부터 이 그
패스키, 암호 패스워드가 아니라 패스키를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아무튼 10년 걸린 것이긴 하지만 10년 걸렸어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안 해오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잠시 뒤에도 2024년도에 변화는 우리가 맞을 세상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30일이죠? 오늘이 29일이네요. 내일이 30, 31일. 1월 1일이 월요일이네요. 그러면 오늘 12월 29일 맞죠? 30, 31일. 1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새해 인사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새해부터는 2022년도에는 굉장히 미국의 각 지역에서 마리화나의 레크레이션용 합법화가 이루어졌었고 2023년에는 별로였어요. 다만 얼마 전에 오하이오주가 통과를 시켜서 24번째 주가 된 겁니다. 레크레이션용.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이걸 지도로 쫙 보니까요. 마리화나가 의료용이든 레크레이션용이든 뭐 두 가지 다 하는 주가 많을 테고요. 그런 게 전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곳은 딱 3개 주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아이다호,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 가면은 네브라스카, 캔사스 이렇게 딱 3개 주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이제 오하이오 주에서는 마리화나 이제 뭐 이렇게 했고 24번째 주로 레크레이션용을 합법화했고 켄터키 주도 하려고 했다가 했어요. 켄터키 주도 투표해서 통과시켰는데 켄터키 주는 시행이 내일 모레 글피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하고 인디아나주에서는 부결됐고요. 레크레이션용은 부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7명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뭐 68% 이상 이 지지가 유지가 됐거든요. 처음으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은 미국에서 1996년도고 그때 이제 레크리에이션용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12년 그것도 벌써 11년이나 됐네요. 제일 처음 어디서요? 콜로라도주. 또 아주 진보적인 워싱턴주 DC가 아니라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처음으로 레크리에이션용이 2012년도에 됐습니다. 연방에서는 여전히 이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 정부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민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리화나가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강한 곳으로 간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학생들, 뭐 젊은 층, 특히 백인일수록 너무 기본적으로 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주정부에서는 보수적인 주들도 이걸 다 인정을 하는 게 수입이 있으니까.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카지노를 도입하는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무튼 이게 2024년도에 굉장히 뭔가 또다시 하나가 더 보태지고 또 뭐 이렇게 되는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 구글이 많은 것을 주도하잖아요. 구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펴본 것을 쭉 제가 우선 달부터 시작해서 앞부분부터 초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그 키워드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그 뉴스가 쭉 여러분들 아마 되돌아봐 보게 되실 텐데요. 케빈 맥카티 전 연방 하원의장, 기밀 서류, 트럼프에 관한 것, 중국 스파이 풍선, 르브론 제임스, 비욘세, 실리콘밸리 뱅크 기소, 트럼프에 관한 게 많네요. 기밀 서류 기소, 틱톡 금지, 귀네스 펠트로 뭐 사고 내서 스키 재판받는 거,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너무 많은 어떤 그 더러운 것에 걸쳐 있고 미페 프리스톤 낙태약을 합법화하느냐 마느냐, 터커 칼슨 팍스에서 쫓겨나 이제 여기까지가 4월 달까지네요. 그리고 찰스 왕이 그 뒤에 대관식을 하고 타이틀 42가 트럼프 시대에 하다가 바이든 때 풀었죠. 팬데믹이 없어지면서 이거 푸니까 이제 이민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고 론 디센티스 출마 선언하고 채무 상한선 산불
잠수함, 타이타닉 잔해 본다고 가다가 사람 숨졌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바비, 헌터 바이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말하다가 얼어버린 거, 오펜하이머, 영화, 주인공, 원자폭탄 만든, 마우이 산불,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 이름까지 나옵니다. 허리케인 힐러리, 학자금 융자, 탄핵, 다이언 파인스타인, 파업, 테일러 스위프트, 이스라엘 대량 총격, 샘 알트만, 그리고 이 사람은 AI, 오픈 AI 만든 지금 있는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조지 산토스, 조 바이든, 우크라인 뭐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1년 내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1년 내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러한 2023년을 지냈는데 2024년에도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거 빼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죄인정 종합법률사무소, CG 변호사그룹과 브라이언 타필라,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그 밖에 많은 광고주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뭐 진심이란 말씀 드릴 필요도 없죠. 날마다 그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하신 여러분들께 다른 거 다 빼고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건강하세요. 딱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의 미국 안 보고 안 봐주셔도 되니까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